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명문은 당연히 엄청나게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명 방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념의 용어와 뜻을 얘기하는 거는 항상 선택지의 내용을 구성해서 문제에 매일 나오는 내용 파악 문제로 계속 활용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5개의 지문이 나오면 5번 다 나온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의를 넘어서 정의만큼, 거의 정의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설명 방법을 한 번 더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분류와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하고 만나보도록 합시다. 이 분류와 분석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자죠? 네, 분이라는 글자예요. 근데 이 분이라는 글자가 한자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누다 라는 뜻입니다. 나눌 분자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나누냐,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냐, 구별하냐에 따라서 이 분류와 분석이 달라지는데, 자, 분류는 뭘로 구분한 거냐면 종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은 그 대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 즉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옆에 여러분 벽에 시계가 있네요. 자, 시계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벽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상위에 올린 거, 탁상시계, 그리고 여기에 차는 손목시계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종류별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한 거다? 분류한 거다, 분석한 거다? 분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시계를 볼게요. 제 벽에 있는 저 시계를 보시면 지금 숫자들이 있고요. 숫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막대들이 있어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막대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뭐예요?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별로 얘기한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설명 방법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분류든 분석이든 일단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은 다를진 모르겠지만 나눈다라는 공통점도 있고 실제로 수능에서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은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와 분석은 이 나눠진 대상들의 특징, 이 특징을 파악하면 사실 돼요.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예를 들면 경원이가 있어요. 경원이하고는 계속 방과후 학교에서 만나서 꽤나 많이 만났어.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경원이 앞모습을 봤는데 경원이랑 다른 친구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구별할 수 없을까?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저 멀리 경원이의 뒷모습만 봐도 쟤 경원이구나 하면서 구별을 해낼 수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 자, 답이 나와 있는데 그 특징, 경원이의 외향적 특징을 이미 제가 무의식적으로, 일부러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특징은 사실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하고 구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비단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도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도 웬만하면 구별해낼 수 있죠. 그것도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특징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특징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비문학 지문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A라는 애가 있다고 쳐, B라는 애가 있다고 쳐, C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쳐. 얘네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A, B, C에 대해서 각각 문단까지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A의 특징이 소문자 A1, A2, A3가 있다라고 하고 B의 특징이 B1, B2, B3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C의 특징이 C1, C2,
뭐 C3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ABC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것은 뭐 이런 걸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선택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겠지, 그치? 근데 중간에 3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자, A는 A1과 A2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네. 맞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C는 C1, C2, B3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바로 얘는 맞아도 요거 하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계에 막대기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있지? 좋아요. 시침, 분침, 초침. 자,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하고 쳐봅시다. 그런데 지금 제가 3가지 특징들을 한번 얘기를 해줄게. 바로 뭐냐면 이 막대기의 길이, 막대기의 두께, 그리고 막대기가 움직이는 스피드, 속도,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시침은 길어요, 짧아요? 시침이 길어요? 네, 짧아요. 네, 그리고 자, 여러분들 두께는 어때요? 지금 보면 좀 두껍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 같죠? 속도로 보면 제일 느려요. 알겠어요? 그래서 속도가 3번째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분침은 길어요? 길어. 두꺼워? 두껍네? 선생님 그럼 얘하고 같잖아요. 아니 분류를 해도 특징 중에서 공유하는 특징도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꼭 달라야 되나? 아니 예를 들면 아까 경원이하고 저하고 둘 다 남자고 둘 다 똑똑하고 이런 특징 다 가지고 있잖아요. 왜 웃어? 경원이 똑똑한데 설마 내가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B1, B2, 자 B3 여기서 보면 2번째죠. 얘는 뭐예요? 얘는 초침은 길어. 근데 얇아. 그리고 속도는 첫 번째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여기 선택지에 해보겠다고. 자, 시침, 부침, 초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A는 짧고 두꺼워요. 맞죠? 네, 맞아요. 맞고 맞아. 그런데 자, 초침은 길고 얇고 그리고 2번째로 빨라요. 맞아요? 2번째 이게 틀리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들을 조합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넣는데 선생님 이거 누가 틀려요? 다 틀리던데 누가 틀려? 많이들 틀려. 왜 그러냐면 내용 정보를 정말 많이 주고 정말 다양하게 주고 특징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와버리면 이거 다 머릿속에 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것도 결국 특징을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들어둔 만능 포크 숟가락 중에 하나인 핵심어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2011학년도 수능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문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문 맨 처음에 어떤 애가 나오냐면 기억한 다음에 전통 철학적인 미학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전통 철학적인 미학.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맨 처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건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전통 철학적 미학 그 용어 자체보다는 일단 먼저 기억에다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기억이 나오면 최소 뭐는 나온다? 니은은 나온다. 알겠어요? 디귿이 나올 건 보장이 안 되는데 기억이 나오면 최소 니은은 나올 것이란 걸 기억해. 알겠지? 자, 왜 그런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용어가 나올 때 예를 들면 테두리를 활용해서 사각으로 이렇게 둘러싸 주거나 아니면 굵은 글씨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만 중요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억을 친 이유는 뭐야?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애하고 비교, 대조하겠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이라고 나온 거를 본 순간부터 견적이 나온 거야. 최소 니은은 나올 거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게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구별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특징을 기억해야겠네. 그것도 뭘로 기억해야겠어? 핵심어로 기억을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한 친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친구하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전자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한번 그런지 여러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